질문을 모아 한 번에 답변. 안녕하세요, 예린이에요. 안녕하세요, 학교예요.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이신 원장님하고 혼용 모발 이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부모님 세대들도 적극적으로 모발 이식이나 피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이제 과거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20, 30대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요즘에 다시 그 모발을 굉장히 많이 심어야 되는 중장년층의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사회생활을 아마 오랫동안 해야 되는 사회 풍조하고도 많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탈모 자가 진단 테스트가 있을까요? 네. 아주 간단하게 클래식한 방법이 있는데 이건 이제 포핑거 검사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개를 이렇게 눈썹 위로 이렇게 붙였을 때 이거 위쪽으로 빠져 있으면 탈모다. 전 빠져 있나요? 네,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아주 과학적인 그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내가 좀 많이 빠져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탈모에 해당된다면 모발 이식을 고려해봐야 할까요? 그 모발 이식을 고려하는 건 상당히 주관적이고 미용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머리가 이렇게 빠져 있는데 내가 스트레스 안 받으면 할 필요 없는 거고요. M자가 이렇게 좀 빠져 있는데 내가 너무나 신경 쓰인다 그러면 수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모적으로 신경 쓰인다 그러면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탈모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빠진 모낭, 죽은 모낭은 다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머리카락을 이용해가지고 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외과적인 방법이죠. 모발 이식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모발 이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칼을 절개하는 절개법하고 뽑아서 하는 비절개법이 있습니다. 모발의 치료는 내과적인 방법과 외과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혼용 모발 이식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기술이 4,000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를 4,000모로 해서 심었는데 이제는 절개와 비절개법을 같이 할 수 있는 혼용요법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더 많이 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뒷머리의 밀도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냐면 아주 고도로 많이 빠져있는 탈모적인 경우에 우리가 4,000모가 아니라 그 이상을 심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절개법을 보통 아침에 하고요. 비절개를 오후에 하면 저녁 때쯤 끝나게 됩니다. 보통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저녁 때 끝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킵! 누르지 마세요. 그럼 통증은 어느 정도 될까요? 마취를 할 때 주사가 들어갈 때 통증만 있고 수술할 때 절개를 하거나 아니 펀치를 할 때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머리는 감을 수 있어요? 한 10년 전에 말이죠. 우리가 수술을 하고 일주일 동안 못 감게 하고 붕대도 이렇게 터번처럼 그게 좀 오버라는 걸 의사들이 알았죠. 그럴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붕대도 안 감고요. 꺼지만 조금 붙여놨다가 그 다음날 띄고 머리도 그 다음날부터 감아요. 샴푸에 소독제가 같이 들어가 있는 세정제가 있거든요. 그걸 같이 해서 다음날부터 머리 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대부분 없습니다. 혼용 모발 이식이 필요한 환자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혼용 모발 이식이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고도 탈모라고 그래가지고 타입을 1부터 7까지 나누는데 6, 7 정도 되면 완전히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모발을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좋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뒷머리만 좀 많이 있으시다면 7,000모 정도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성별 관계없이 가능한가요? 네, 성별 없이 가능한데요. 보통은 이제 남자분들이 남성 탈모증이 완전히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많고요. 여자분들도 이제 타입을 1, 2, 3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밀도가 없어지는 건데 이 밀도가 여기만 없는 게 아니라 뒤도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혼용요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심한 경우에 남성형 탈모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이 혼용 모발 이식이 필요할까요? 마찬가지로 타입이 여성형 탈모증은 1, 2, 3으로 나누는데 가장 심한 타입 3 때 우리가 고려를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점은 전반적으로 밀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뒤쪽에도 밀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자들만큼 7.5 정도를 심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많이 심기 위해서 혼용요법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하는 혼용요법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수가 약간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탈모가 있다면 혼용 모발 이식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건 나이에 따라서 혼용요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주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고도의 탈모증이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뒷머리의 밀도와 그 다음에 숫자만 괜찮다면 혼용요법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혼용 모발 이식은 한 번의 수술로도 효과가 볼 수 있나요? 이 혼용요법의 가장 큰 장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한 번으로. 뒤에서 가용할 수 있는 머리카락이 수만 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7,000개 정도면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아주 특별히 머리카락이 가늘지 않은 경우라면 한 번 가지고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모발 이식을 하고 나면 암흑기라는 게 있는데 혹시 혼용 모발 이식에도 암흑기가 있나요?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피부과 교과서에 나오는 텀은 아닙니다. 3개월, 4개월까지는 식머리가 다 빠지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암흑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설명을 아무리 드려도 이거 빠진 뒤에 다시 납니다라고 설명을 드려도 이 시기에는 스트레스를 다들 많이 받아요. 정말 올라올까? 대부분 다 올라오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탈모 정도는 심한데 많은 모를 심을 수 없다면 가장 효과적인 디자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모발 이식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자기의 나이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나이를 회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이 앞에 헤어라인입니다. 뒤에서 만약에 머리가 적다 그러면 일단 헤어라인을 잘 만들 수 있는가를 봅니다. 가정한 필요한 부위가 어딘가를 보고 그 부위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모발 이식 이후에도 먹는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나요? 모발 이식을 하고 난 뒤에 약을 더 잘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심은 머리는 유감스럽게 죽을 때까지 안 빠지거든요. 이런 경우에. 근데 뒤쪽에 있는 머리가 빠져나간다면 더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 약을 드셔가지고 뒤쪽 머리가 안 빠지게 하는 건 아주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킵! 누르지 마세요. 탈모로 고민만 하고 계시는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일찍 시작할수록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행을 막을 수도 있고 어차피 없어질 스트레스를 빨리 없애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 되게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신경이 많이 쓰인다면 전문의들과 상의를 하시고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가장 빨리 치료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 안녕.